안녕하십니까.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. 오늘은 왜 그동안 뒷광고를 했던 유튜버들이 현재까지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현행법과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제가 뒷광고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다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 9월에 시행되는 지침 전에도 유튜버를 포함한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은 꾸준히 수면 아래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. 저도 굉장히 이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인데요. 이 뒷광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변호사들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. 한두 명도 아니고 4명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주요 주제는 과연 유튜버들이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척해서 영상을 내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. 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에게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 또는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4명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. 왜 사기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 이후로 몇몇 변호사 유튜버분들이 다룬 영상이 여러 개 있고 언론 보도도 있으니 굳이 제가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제가 이 4명과 얘기를 나눠봤던 것은 표시광고법입니다. 여기서는 의견들이 좀 갈렸습니다. 일단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1999년 2월 이 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있던 규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공정위의 지침은 9월부터 시행이죠. 그러니까 그동안 기만적인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만적인 광고인지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얘기를 나눴던 4명 중 2명은 아직 사례도 없고 그 어떤 유권 해석도 없기 때문에 뒷광고 유튜버들에게 표시광고법을 적용시켜 볼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상 처벌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고, 다른 2명은요. 이 표시광고법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법이니까 유튜버도 해당한다 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튜버는 일단 논외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8월 4일에 나온 로통뉴스 기사에서 현재는 처벌 대상이 광고주로 한정돼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. 법이 이러니까 그동안 뒷광고가 계속 되어 왔던 것입니다. 물론 뒷광고를 했던 유튜버들이 이런 법 상황을 전부 다 인지하고 뒷광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법 정보도 잘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그 사람들이 뒷광고를 했을 때 누군가가 이거 법으로 처벌받는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. 하지만 유튜버들 중에 시청자들에게 광고임을 알리지 않을 경우 양심에 찔린다거나 자기가 추구하는 유튜브 운영 방식과 달라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지침은 없었지만 블로그에 대한 지침을 참고해서 시청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린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. 물론 그렇게 알린 방식이 9월부터 시행되는 지침의 기준에는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. 아니, 저는 대부분 다 못 미친다고 봅니다. 하지만 9월에 시행되는 지침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동안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시청자들에게 광고임을 알리려고 노력한 사람들까지 비난을 받아야 될까요?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광고 영상임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심지어 9월 시행되는 지침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 잘못된 광고 표시 방법의 예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더보기란에 표시를 했는지 고정 댓글로 표시를 했는지 또는 영상에다가 조그맣게 자막으로 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만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튜버가 과거에 광고 표시를 한 것이 발표된 9월 시행 지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시청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광고임을 알 수 있었고 이 유튜버에게는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 수많은 사과 영상들을 봤는데 오히려 비교적 양심적인 분들이 더 사과를 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비난 댓글에 시달리는 것도 봤고요. 지금 문제가 되는 뒷광고 유튜버들은 영상에서는 내 돈 내산이라고 시청자들을 속여놓고 실제로 광고를 한 사람들이나
또는 시청자가 전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광고 표시 문구를 숨겨놓은 사람들인데 말이죠. 좀 더 범위를 좁혀보자면 영상에서 내돈내산이라고 거짓말 해놓고 광고한 사람들이 티어가 제일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은 돈 욕심에 거짓말로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사과하는 경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오히려 표시가 누락됐다, 시행 전인 지침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, 앞으로는 잘 지키겠다 라는 식으로 마치 자기들이 시행조차 되지도 않은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, 그것이 잘못인 척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. 표시 광고법이나 지침을 떠나서 시청자들을 속인 거,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닙니까? 그리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. 속인 게 중요한 건데 갑자기 처벌도 되지 않는 지침 뒤로 숨어버린 격입니다. 만약 현행법상 이들이 처벌을 약하게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돌려서 사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선처를 받기 위해서 솔직하게 저 거짓말했습니다, 저 속였습니다 라면서 용서를 빌겠죠. 이 사태의 주범인 내돈내산인 척 했던 유튜버들이 핵심을 숨기고 시행 전 지침 뒤로 숨어버리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과 유튜버들이 헷갈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영상이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, 많은 분들께서 유튜버에 대한 지침이 9월에 시행되니까 그 전에 한 기준 미달 표시는 소급표 금지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이 잘 된 현창윤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법이라면은 이제 소급표 금지라는 것이 적용이 될 텐데 이거는 지침에 불과하고 법은 아니에요. 어쨌든 표시광고법 3조에서 이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라도 100% 면죄부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 지침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나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. 자, 오늘 영상 잘 보셨죠? 저는 여러분들께서 쉬운 단순 정보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심층적인 정보를 원하셔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